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의 위헌성, 위법성 검토 토론회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겸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하겠다고 해가지고 핫한 주제가 됐어요. 지금 가짜뉴스가. 일단 한국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언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를 한 게 뉴스타파의 신앙린 김만배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대체 뭘까?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기사 형식을 흉내낸 거를 가짜뉴스라고 했대요. 언론이 생산한 기사가 아닌데 기사처럼 만든 허위 정보인 거죠. 그걸 이제 가짜뉴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기사에 가짜뉴스라고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어요. You are fake news. Sir, Go ahead. can you stay categorical? 그래서 언론의 실제 기사들도 가짜뉴스에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2018년에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너무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SNS를 통한 말도 안 되는 조작 영상들은 허위 조작 정보고 실수로 잘못 제공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오정보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잘못된 기사는 오보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게 대세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구별하지 않고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것도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국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어떤 거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래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정보나 폭력, 음란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을 주로 심의를 해왔는데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언론을 심의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겠다고 한 겁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따라서 뉴스타파 심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심의 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8조 여기에 지금 성적 음란물이거나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그 밖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방심위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언론을 심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정말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불법 정보는 아니니까. 사회 질서 통합을 저해야 하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심의 규정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원스톱 패스트 트랙을 가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방심위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심의와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여기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가짜뉴스의 경우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조치를 하라고 보낸대요. 없애거나 딱지를 붙이거나. 근데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데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은 앞으로 논의를 하겠대요. 정의랑 규정이 없는데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근데 가짜뉴스라는 게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지 않고요. 판단이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나 그런 거를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럼 무조건 사법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고의성과 악의성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그걸 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언론 보도를 신속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가해적으로 악의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심의의 정당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인터넷상에 불법 정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방심위가 내세우는 근거는 이것도 인터넷에 다 올라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터넷의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 기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언론에 대해서 이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렸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게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언론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심의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사실상 이제 언론에 대한 검열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언론도 잘못된 오보가 있을 수 있어요.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정정 보도를 하게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활용이 되어 왔고 언론 외에 이제 기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방심위가 이제 심의를 해온 거죠. 심의를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왔죠.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 판단하게 될 때 이거는 이제 검열이 될 수 있는 거죠.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이제 불법으로 판단하고, 또 실제로 방심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그런 사이트들이 이후에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노스코리아 테크라고 이제 북한의 어떤 과학기술 정보를 다루는 이제 해외 언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차단을 했지만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지금까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다는 이유로 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된 원인은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폭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보는 거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허위조작 정보의 대응 때문에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범죄화하기 위해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팬데믹 이후에 많은 정부들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이집트가 가짜뉴스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언론인과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상한 보고서를 냈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해가지고 언론인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기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6개 정도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해서 언론사들의 인가를 취소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국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래서 마치 언론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일부러 유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려는 게 아닐까.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